1차 이거 기출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기출. 네, 기출을 3편입니다. 수학 전후 품질 관리를 보겠습니다. 오타부터 먼저 놓은 거 잡겠습니다. 네, 1차 기출 394페이지입니다. 지금 형님들이 가져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타를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95페이지입니다.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입니다. 여기 이제 해설을 문조화가 달았는데 이게 완전히 오판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강의할 때도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수에 있는 친구분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급속동결과 완만동결은 급속동결은 35분 내에 최대 변기점을 급속하게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체가 부딪히는 어체가 있잖아요. 똑같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변결점, 얼음 덩어리가 크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수에 있는 분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카페 들어오면요, 가입 인사방에 보면은 검색은 100번이 넘었고 밑에 댓글이 지금 거의 한 40개 달았습니다. 그게 질문을 들어와서 질문 올리고 하고 계속 달고 있거든요. 35분 내에 최대 변결점을 급속하게 통과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급속 동결이고, 급속 동결은 어체가 있으면은 온도가 급속하게 팍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덩어리 변결점이 똑같을 겁니다. 근데 35분 내에 35분 이후로 통과하는 것을 완만동결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어체가 있으면은 천천히 통과하다 보니까 이 부딪히는 자리가 어떤 게 가까운 데는 작지만 먼 거리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좀 큰 것도 되고, 또 천천히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얼음을 또 쌀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속동결은 통과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변결점을 때문에 똑같으면 숫자가 많을 것이고, 이론적으로 완만동결을 하다 보니까 얼음덩어리랑 크기가 다를 겁니다. 그럼 숫자는 작고 변결점 숫자는 작지만 그 크기도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고수도는 이론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4에 보면은 해석입니다. 변결점 크기와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 2번 변결점 상태는, 변결점은 얼음덩어리입니다. 크기는 작고 수가 많다.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딘가 여기 정정해서 줬는데도 지금 이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판사 넘기면서 원본이 바뀐 것 같아요. 강의할 때도 작년 강의할 때도 계속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거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입니다. 이해. 40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24, 이건 오타가 아니지만 이거는 요번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24페이지입니다.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2도씨 정도로 만든 바닷물에 어패류를 침투시키는 좋은 방법은 냉각해수법이 답입니다. 근데 이게 냉각해수법이 수산물 품질 공무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처음에 나온 거는 빙장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음덩어리를 쓰는 거 빙장법, 요 원근에서 신선한 선어 유통할 때 쓰죠. 빙장법. 빙장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냉각해수법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선에서 경제적으로 비용이 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냉각해수법을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봐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407입니다. 이해 문제입니다. 이해 문제인데 229번입니다. 어류의 사후 변화가 사후 경쟁 현상에 나타나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번에 1호선 나가다도 잘못돼가지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그 위에는 X 성분입니다. X 성분도 지금 그 처음에 이 이론서에 보면은 그 특수문자 때문에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그 하시는 분들은 19페이지인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거 말고 X 성분을 증명하면은 X 성분을 가서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건데 보통 고분자가 아니고 저분자입니다. 거기 유기산, 베타민, 유리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근데 색소는 고분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X 성분 앞에 이론서에 보면 녹여 있지만 이 X 성분이 나중에 부패도 관계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밑에 229번입니다. 사후 변화 과정 중 사후 경직 현상이 해당되지 않은 것은 ATP 감소, 크리틴 포스페이트 감소, 그리고 4번 액틴 미오신 결합입니다. 근데 3번에 답은 3번 맞습니다. ECA가 아니고 T입니다. T로 바꿔주십시오. T로 바꿔주고요. 이거는 저 7대 오타가 놓은 겁니다. 진짜. T로 변화주고, 유기산의 축적, 그러니까 TCA 사이클에 의한 유기산의 축적, 그러면 다른 말로 TCA 사이클에 의한 유기산의 감소, 이러면 답이 될 것 같죠? 그거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수산물이 살아있을 때는 활동하는 호소가 있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 TCA 사이클, TCA라든지 이번에 크리티컬 포스페이트라든지 ATP 맞죠? 어디 한번 APT입니까? ATP 헷갈리네 또. ATP 정지. ATP 맞죠? 자, 이것저것 보다가 ATP 맞습니다. 자, ATP라든지 그러니까 크리틴 포스페이트라든지 TCA 같은 것은 살아있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죽고 나면은 정지입니다. 그래서 1회 2차도 문제가 잘못된 게 해당 작용은 ATP 감소 저산 생성입니다. 그거 확실히 바꾸고 여기서도 TCA 사이클에 의한 정지로 TCA 사이클의 정지로 유기산에 감소한다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지로는 말이 들어가야 정확한 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있을 때 TCA라는 살아있을 때는 에너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면서 당이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피브로산이라는 어떤 그런 호소들이 움직이면서 유기산이 축출됩니다. 살아있을 때. 죽어버리면은 정지가 되면 사후에는 정지됩니다. 정지됨으로 해가지고 유기산이 감소됩니다. ATP도 마찬가지로 감소되고 크리틴 이번에 포스페이트도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3번은 T로 바꾸면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도 밑에 없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작용 밑에 있잖아요. 해당 작용이라는 것은 ATP 감소가 되면서 저산이 생성이 됩니다. pH하고 관계도 되는데 오늘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론서에 볼 때 해당 작용은 ATP가 정현지가 지금 ATP가 증가하면서 저산도 증가한다.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ATP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TCA 감소, 크리틴 포스페이트 감소, ATP 감소됩니다. 그리고 해당 작용에도 들어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들어가면서 저산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저산이 생성된다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선도가 떨어지면 미생물이 발육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미생물이 발육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화학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산을 화학작용을 하니까 자기 소화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소화에서 더 지나가면은 부패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미에이션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틀린 거 바로 그거 하고 또 다른 것도 물어본 게 있는데 그리고 425페이지입니다. 냉동새우의 흑변
이건가? 이거는 물어본 게 아니고, 그 하면 중인데. 예, 설명입니다, 설명. 그 밑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최종 반응적 가산화물이다. 최종 멜라닌인데요. 새우의 흡변입니다. 대포적인 호소적 활변 현상으로 반응으로 아미노산의 티루산이라는 것이 호소작용을 해가지고 흑색색소인 멜라닌으로 변화한다. 해석이 틀린 겁니다. 수험서가 이렇게 되니까 정현직이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티로시나제라는 것은 있잖아요. 호소가 아니고 이름입니다. 이름. 티로신이란 이름이 티로시나제입니다. 일정한 호소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미생물이 발육하겠죠. 일단 발육하는데 그 티로신이라는 호소작용을 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흑색으로 변하는 게 멜라닌입니다. 그러니까 티로시나제 호소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험서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할 테니까 이거는 질문이 들어오기 전에 얘기합니다. 제가 내일 통신대 책하고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수도모나스와 사르니스인가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카페에 여수 그 친구가 그러면서 뭐냐고 묻길래 조온성 세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모나스는 조온성 세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모나스인가 그거는 대학교정가 이런데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염장을 하다 보면은 붉은색이 여름이 생깁니다. 붉은색이 여름이 생기는데 그하고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수도모나스나 사르모나스가 붉은색의 호소를 작용하는 미생물입니다. 세군입니다. 그때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험서를 보니까 뭐 되냐면은 조온성 세군은 수도모나스가 맞습니다. 중온성 세군은 비브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런데 일반 수험서에서는 비브리오가 조온성 세군으로 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수험서는 전공자가 적었다고 보장을 하면 안 됩니다. 대학 교재 같은 거는 전공자 박사들이 한 거니까. 그 다음에는 비브리오 같으면은 10도 알로 되면은 온도가 10도 알로 되면은 안 살거든요. 억지 되잖아요. 좋은 저장해버리면. 그러면은 조온성이 아니고 중온성 세군이거든요. 수도모나스는 5도인가 전후로 해가지고는 못 삽니다. 조온성 세군이 맞습니다. 근데 헷갈려버린 거 그 사람들이 비브리오도 저온성 세군이라고 책에 해놨더라고 수험서에. 저도 그거 모르고 봤지만 그게서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소금 농도가 관계돼 가지고 소금 농도가 2, 3%도 잘 산다. 그리고 7%도 생육할 수 있다. 소금의 농도 말입니다. 그래서 젓갈 같은 거는 15% 20%를 올리면은 비브리오가 생육을 못한다. 그러니까 소금 농도와 온도에 대해서 헷갈려 가지고 그렇게 연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말도 믿지 말고 수험서 같은 거는 일단 더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학 교재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제가 그걸 또 이렇게 선두로 해가지고 찾고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공부하는 사람 찾아봐야 됩니다. 제 말이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희가 맞고 안 맞고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찾아보고 아니면 컴퓨터 올려가지고 서로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수험서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러고 나서 1차 이제 이론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아래 정정 바로 합니다. 이론서. 불편하더라도 같이 낼까요? 형 내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 311페이지입니다. 목기가 쭉 왔는데. 네,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1차 이론서입니다. 제가 지금 제 책 잘못된 걸 바로 정정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이거는 강의도 어제 안에 520 올리죠. 굉장히 제 머리도 대가리 터지는 머리입니다.
311페이지 보면요. 어표류의 사후 변화입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수험서 저도 이제 그거 가지고 공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거 지금 해당 작용 수산물에 함유된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에너지 물질의 ATP와 저산이 생성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거 살아있을 때 ATP가 활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에너지에서 글리코겐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죽어버리면 ATP라든지 크리티컬 페트레이트라든지 아까 전에 TCA 같은 거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저산이 생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선도가 떨어지면은 저산이 생성됨으로 해서 pH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산에 대한 농도를 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신선도가 떨어지면 미생물이 발육한다. 결국 살았냐 죽었냐가 차이있어. ATP 감소, 크리티페이터, 크리틴, 뭐 페스테이트가 아까 전에 있었던 문제, 그 감소. 그리고 TCA 사이클, 유기산 감소. 왜? 사라질 때 당을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유기산 아닙니까? 다 감소입니다. 그리고 ATP도 감소입니다. 저산 생성합니다. 저산이 생성된다는 것은 미생물이 발육을 한다는 겁니다. 미생물이 발육함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거 그 말하면 밑에 말도 틀린 겁니다. 저산의 양이 많아지면 건조기 pH가 낮아지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건조기 ATP도 분해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자마자 ATP는 바로 분해된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겁니다. 이 말도 틀린 것 같아요. 수험서에 그리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교 전에 안 돼 있습니다. 저 대학교들을 한 30번 보고 있는데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젖산의 축적과 ATP 분해된다. 이거는 분해는 맞죠. 그런데 분해 시기가 죽자마자 분해된다는 거지 해당 작용이 돼가지고 분해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결론은 ATP 감소, 크리티 하여튼 이상한 단어 감소, 유기산 감소, TCA 오케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경직입니다. 사후경직도 보면 건조기 수축한다, 미오신, 액틴 결합 이런 게 다 아까 다 있었습니다. 형성되어 액틴, 미오신 형성되는 데까지 좋습니다. 잘 5번 붉은살 생성은 흰살보다 사후경직이 빨라지고 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수험생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뺏기게 되니까 뺏기지 마세요. 앞으로 책 쓸 때 대학교 좀 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수산 공무원 문제가 있었잖아. 그죠? 그 다 틀렸다고 답이 나왔죠. 그죠? 공무원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앞에다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붉은살 생선이라든 흰살 생선은 우리가 수산 공무는 흰살이 좀 사후경직이 빠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요. 그때도 일반적으로 말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고, 요번에 다시 할 겁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자료입니다. 520회 강의 올리고, 이 자료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걸 하고, 제가 계속 보완 중이니까, 제가 틀린 것부터 이제 감 지르고 지금 나갑니다. 진짜. 나머지는 또 보완하면서 또 강의할 거고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결론이 이겁니다.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 다니는 우리 김경 친구하고, 어디 다니는 친구하고, 대학 교수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론을 내려가지고. 요겁니다, 이거. 자, 여기 1번은 보면 읽어볼게요. 자료는 올려놨습니다. 컴퓨터도 올려놨고. 그리고 나서 1차 기출에서 이번에 이것도 이었습니다. 오타도 있지만 일단 엮어 봐야겠더라고요. 다도 못 잡더라도. 적색과 백색의 수산물 사후경직 관련성. 적색육, 어루, 헬합육이랍니다. 교수들은. 해유성 어종인 참치, 방어, 고등어 등이 포함되어 백색육은 보통육이나 정상성 어종인 도움, 넙치, 조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담수어 있잖아요. 담수어는 거의 다 백색입니다. 그죠? 백색육 어류에는 혈압력의 비율이 낮고 적색육 어류는 혈압력 비율이 높다. 자, 비율이 높다 이게 그런 식이라고요. 혈압육 적색은 보통육 흰색에 비해 수분과 단백질이 다소 적은 편이며 지방이 많다. 지방이 많으니까 혈압육은 산패가 잘 된다는 얘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또는 혈압육, 적색육은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등의 색소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부패가 되어버리면 색깔이 바뀐다. 혈압육에는
근원류 단백질이 많으며 보통 육에는 근원 섬유 단백질이 많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백색육 우루에는 혈압력의 비율이 낮고 적색육 우루에 혈압력이 높다. 그래서 동일한 이런 말이죠.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는 흰쌀 어루가 붉은쌀 어루보다도 사후경직이 빠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공무원 기출이었습니다. 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거잖아요. 동일한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는 흰쌀이 빠르다. 사후경직이 빠르다. 왜 그런지 잘 몰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밑에요. 결론. 일반적으로 포청에 사는 적색어는, 그 위에 수면에 사는 적색어는 운동이 많은 해유성 어루인 적색어는 사후경직이 흰쌀보다 빠르고 부표도 쉽게 진행된답니다. 고로 이 경우는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색어가 흰쌀보다 사후경직이 빠르다 말은 맞습니다. 안 녹이를 바라야겠는데 수험서 틀렸다고 얘기 드리고 정확하게 저도 가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이란 말, 그러니까 공무원 기출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는 흰쌀 어루가 붉은쌀보다 사후경직이 빠르다. 이게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봤죠 저번에? 저번에 문제 풀 때 나왔습니다. 저번에 그 60선인가 그거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안 가져왔네. 그 63선인가 이론수가 63 이론수 여기 있네요. 여기 뒤에 볼게요. 63번 문제 중에서 있었습니다. 저번에. 요거 1차 이론서 597입니다. 형님은 돌리지 마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갔어요? 그겁니다, 그거. 597페이지입니다. 1차 이론서 597페이지 21번입니다. 의육의 변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비브리오 등의 부패 성분에 의해서 TMAO가 TMA로 부패치가 난다. 이게 기출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1번이 답이거든요. 네, 21번 그겁니다. 비브리오 등 부패 성분에 의해서 TMAO가 TMA로 산화되어 변해가지고 부패가 납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우리 4회단가 3회단가. 이게 1번이고 지금요. 근데 맞는 거 보이소. 2번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붉은쌀 세습보다 흰쌀 생선이 사후경직이 빠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압육 적색어입니다. 부패성분에 의해 다량의 히스타민이 생성된다. 고등어가 이렇다는 거죠. 어육광공 시 첨가되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에 의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환경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환경 조건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말이 빠지면 틀린 겁니다. 붉은쌀보다 흰쌀이 빠르다입니다. 자, 동일한 조건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험서에 그런 말도 없으면 틀리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기면은 27번입니다. 598번요. 사후경직이 옳지 않은 것은 다가 틀린 겁니다. 다가. 어패류의 경우 흰쌀이 가진 생성보다 붉은쌀이 지속기를 한다. 단정도 없잖아요. 동일한 조건에서 흰쌀의 백색어가 사후경직이 빠르다. 물론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게 틀린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붉은쌀이 빠르다 그러니까 흰쌀 경우보다 붉은쌀이 빠르다, 틀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는 전제 조건이 없죠.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 이런 말이 없이 그냥 그 답은 이거였다는 거죠. 왜 이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이유가 공문에서 벌써 서너 번 이상 언급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신경 써야 되고, 아까 전에 급속 동결 완반 동결도 공문에서 몇 번 언급되고, 우리가 놓은 거니까 해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23번 볼게요. 내가 저번에 그냥 빨리 넘어갔지만, 식품 중 미생물 생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 외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식품 중 결합수는 미생물이 인될 수 없다. 우리도 기출문제였습니다. 결합수는 못 미친다. 그래서 중결합수나 자연수가 이용한다 이 말이고요. 3번 식품을 냉동 처리하면 수분 활성도가 낮아진다. AW가 낮아진다. 왜? 수분 활성도라는 것은 수분이 액상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동글대니까 뭐 낮아질 수밖에 없죠. 수분 활성도가. 3번 버터와 같은 외러 인팻 이뮬레이션 액상이죠. 상태로 식품의 미생물을 변개하는 경우 미생물 수분 이용이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뭐 어려워진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 답입니다. 물에 가해진 소금 등 용질이 높아지면 소금이 많으면 삼투압작용해가지고 물을 밖으로 빼버릴 거 아닙니까?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겠죠. 이해만하십시오. 그래서 수분에 저장을 할 때, 수산물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신선도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신선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여기서 이론을, 2차를 들어가기 전에, 수분 활성도는 행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25점짜리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수분이 사가 되고 나면요, 해당작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후 강직이든 경직이 되고, 그 다음에 해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패가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생사가 되면은 살아있을 때는 ATP라든지,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TCA 사이클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뭐 하여튼 이상한 단어부터 활성화됩니다. 그렇지만 죽자마자 뻑 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죽으면은 결국은 저산이라고 그러죠. 산이 활성화 생성됩니다. 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산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지 않으면 부패로 바로 가버리니까 신선도가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미생물이 번식합니다. 미생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번식합니다. 번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얘가 화학작용을 일어나는 겁니다.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세포라든지 이런 어떤 영양분을, 단백질 같은 걸, 고분자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분해시키겠죠. 분해시키면서 그 자체에 분해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사후경직의 세계 풀리고 자기 소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소화를, 그래서 어체 내에 있는 호수가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생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나치고 나면은 고분자가 저분자로 변하면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아미노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사후 강직이라는 이 신선도 측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민감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금방 문제에 보면은, 금방 문제에서도 뭡니까? 수분 활성도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결국은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거 보니까 많은 지질이고 수분이고 다 있지만 60에서 90% 3%까지 수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유수와 중간에 있는 준자유수와 결합수가 있는데 결합수는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수분이지만 어체와 거의 다 하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침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냉동을 해버리면 액상이 없잖아요. 액상. 딱 있는데 애도 진짜 추워 죽겠는데 저기서 아무리 세군이라도 지도 활성화 못하는데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수분 활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수분 활성도로 해서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소금을 갖다 였어요. 소금은 물하고 지금 소금하고 해가 삼투압 작용해갖고 물을 빼낼 겁니다. 그럼 수분 활성도가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선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제도가 염장품, 그리고 훈제품, 건제품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교수들은 이경희 교수하고 또 다른 대학 교수하고 수분 활성도를 빼는 게, 이경희 교수는 염장품, 훈제품, 건제품, 저도 지금 책에 지금 세무사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못 보고 있거든요. 그걸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수분 활성도로 바로 뺀 걸로 알고 생각납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 교수 또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신선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염제품, 왜냐면 결국은 부패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중에 수분 AW 활성도를 어디에서 뺐냐 그러면 건제품에서 뺐습니다. 건제품 이용하는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건제품 1번 AW 수분 활성도 이용 2번 등업, 등온, 등섭, 곡성 수분 활성도와 연계된 등온, 등섭, 곡성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 활성도를 빼냅니다. 건제품에 있습니다. 이 책은 또. 그러니까 대학마다 지금 어떤 논문을 인용했는지 몰라도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배우기는 연장품이나 혼제품이나 건조도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수분 활성도를 다 쓰고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건제품에서만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세무사가 책을 갖다 줘야만이 제가 지금 그 비교를 해볼 건데 이거는 행정고시에 1차에서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관계가 우리 때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로 527이거든요. 527은 1차 기출 및 이론서를 지금 가지고 수학 준호 품질 관리를 들어갑니다. 수학 준호. 그 다음에 이제 528입니다. 528은 이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